이 영상 보시고요,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뭐 마케터분들 혹은 대표님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즈니스 목표 이렇게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단순 숫자보다 비율지표로 목표를 세워야지 고객의 진짜 경험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구매 전환율, 반품률 같은 비교 지표는 고객 만족도와 이탈 위험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케터와 대표님 모두에게 성과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어떻게 비즈니스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영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본이라면 기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 영상에서 요 영상들이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고 저한테 영상을 정말 잘 봤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요거에 조금 더 2025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숫자만 그만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뭐 매출, 뭐 회원가입 수, 구독자, 뭐 구독 서비스라면 구독자 수, 혹은 뭐 첫 구매 되게 중요하죠. 첫 구매 수, 뭐 첫 구매 전환 수, 혹은 만약에 커머스라고 하면 장바구니 추가 수, 이러한 지표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숫자들 제발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흐름이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쭉 팔로우업 하는 거는 이 숫자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사실 저는 최종 골은 이탈률, 이탈을 잡는 거거든요. 이 이탈이 결국 이 비즈니스의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보는 것보다는 이 비교 지표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그만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기업들이 단순 수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페이지 조회수, 혹은 우리 이벤트 발생 수, 혹은 장바구니 수, 구매자 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만으로는 고객의 진짜 행동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해서 꼭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비율 지표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율 지표. 사실 저는 조금 더 과장해서 잘 나가는 요즘의 기업들은 다 비율 지표를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 비율 지표를 봐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순 사용만으로는 고객의 만족도, 효율성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율 지표를 봐야 하고요. 고객의 서비스 가치 체감, 이 고객이 만족했는지, 이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되게 높은 가치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숫자보다는 비율 지표를 더 잘 보여준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이탈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센싱 지표를 단순하게 숫자보다는 비율 지표가 더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탈 가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됐느냐? 저는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는 churn rate, 그러니까 이탈 가능성 최대한 낮게 유지시켜주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케터, 기획자들은 이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유입된 유저들을 이탈하지 않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가 비율 지표를 꼭 봐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고,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사용만으로 만족도, 효율성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객의 서비스 사용량을 단순하게 합계하거나 평균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뭐 통신사의 목표 지표를 가져왔는데, 뭐 통화량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면 통화량만 본다고 봐요. 그러면 A 유저들은 통화량이 뭐 한 달에 1000분이었고 B 유저는 한 달에 뭐 500분이었다고 보여요. 500미닛이라고 보면 이 통화량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1000분의 고객, 1000분을 통화한 고객이 마치 서비스를 잘 이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객을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고객이 얼마만큼 더 높은 요금을 지급하면서 통화량을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지 우리의 서비스가, 우리의 어떤 통화량 제공, 어떤 요금제가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지표를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통화량이 적다면 그만큼 서비스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서비스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뭔가 나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은 곧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비율 지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의 만족도나 효율성 파악이 쉽기 때문에 꼭 비율 지표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활동의 균형 등을 보여주면서 만족도 측면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고객의 서비스 가치 체감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단순하게 숫자보다는 그 사용의 질이나 균형에 더 가깝다, 비율지표가 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좀 바로 이해하실 예시인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의 실효율 비율, 좋아요 수, 이러한 절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반응 대비 실효율 비율, 전체 반응 대비 좋아요 비율,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로 같이 보게 되면 이 고객이 긍정적과 부정적의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의 균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고객이 많이 노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의 고객들이 이 컨텐츠를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고객이 우리 컨텐츠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율 지표를 보면. 자, 세 번째, 이탈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호 포착이 가능하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지표, 물론 매출, 물론 당연히 매출이겠죠. 매출이지만 저는 그 아랫단에서 이탈을 막는 게 저는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지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율 지표는 특정 위험 상태를 바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실효율 반응이 되게 높았어. 반응률이, 그러니까 이것도 율이죠. 전체 반응 대비 실효율 반응률이 높으면 이 고객들은 뭔가 우리의 고객들은 콘텐츠의 만족도를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족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센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비율 지표를 꼭 봐야 한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높은 요금을 내면서 사용량이 적었어.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고, 그 만족도가 낮은 고객은 이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고객을 제일 먼저 케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쫙쫙쫙쫙 나오기 때문에 전 비율 지표를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율 지표를 보게 되면 고객의 위험신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율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흔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조금 더 이해를 좀 편히 하실 수 있게. 예를 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바구니 추가수 vs 구매 전환율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유저가 장바구니를 얘는 100개를 추가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B라는 유저는 장바구니를 110개 추가했어요.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위해서 조금은 예시의 숫자가 조금은 과다한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 유저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더 오래 남을 거고 어떤 유저가 더 만족하는지 사실은 이걸로는 모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 전환율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바구니 100날 100개 추가하고 110개 추가하면 뭐예요? 이 100개 추가한 유저가 A 유저는 50개를 구매했어. 그리고 110개 추가했는데 10개밖에 구매하지 않았어. 그럼 구매 전환율이 50%와 9%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월등하게 A라는 유저가 훨씬 더 우리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 서비스 안에서 되게 가치 있는 유저로 판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숫자만이 아니라 비율 지표로 목표 값을 잡아야지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뭔가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유저가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이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부분은 굳이 우리가 데이터를 까보지 않아도 알겠죠. 물론 뭐 단순 구매로 하고 이탈을 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매 볼륨이 높은 유저들, 구매 단가가 높은 유저들은 보통 우리 서비스에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 고객과 B 고객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A 고객은 비교적 쇼핑 경험이 매끄럽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객은 당연히 이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고, B 고객은 아까 말했던 대로 110개 샀는데 10개밖에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110개
장바구니 추가했는데 한 10개 정도밖에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저는 구매 과정에서 뭔가 어떤 중도 포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추후에는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환율이라는 비율 지표를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단순한 숫자보다는 꼭 비율 지표를 봐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비율 지표. 자, 그래서 요약입니다. 결국에는 비율 지표가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꼭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이래서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단순 수치는 고객의 겉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속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는 겉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비율 지표는 고객의 속마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객의 속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속마음을 알아야 진짜 마케팅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아니라 비율 지표를 봐야 한다. 벌써 비율 지표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 목표보다 비율 지반 목표를 전환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환율, 반품률, 재구매율, 장바구니 결제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만족도와 이탈 가능성을 동시에 잡는 비교 지표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요, 칼 골드가 쓴 Fighting Chong with Data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에 내용들을 실무자 마케터들, 우리의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꼭꼭꼭 씹어서 제가 잘 개원해서 이렇게 내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또 저는 또 다음 또 인사이트가 넘치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거래액 2조 원 규모의 대기업 이커머스 CRM 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현직자입니다. 시중에 현업을 하지 않고 강연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현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닌 검증된 실무 경험만 제공한다는 점이 저의 차별성이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연매출 3조 이상 되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컨설팅과 마케팅 강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 준비생들 마케터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강연도 가능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